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래도 이제 FOMC를 앞두고 굉장히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시기이기보다는 좀 더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이 힘든 구간을 지났을 때 더욱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워야 산다 시간에 지난 지금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방산 관련해서 이렇게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섹터 모두 지금 제가 방송에서 언급 드린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종목마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과 방산 앞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라면서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OCI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었다가 다시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패널 판매량이 미국향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었고, 풍력 관련해서는 지금 삼강 M&T 같은 해상풍력 쪽에도 주목을 해보고,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 동국 SNC 그리고 멀리 봤었을 땐 CS윈드 같은 종목이 유망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단, 밸류체인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로봇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월요일 날 주식 심화론에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권미란 앵커님과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밸류체인을 좀 보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로봇의 히스토리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를 오늘 좀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 앤 홀딩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 지금 매매 중독이지 않나, 사람들이 너무나 빠른 급등주를 올라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타로는 크게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투자는 좀 여유 있게 여유 가지고서 기다림을 가지고 하면은 언젠가 좋은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다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온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잘 때도 불안불안하지 않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마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그러면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라는 이러한 주제로 한번 지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를 의미를 하는데, 큰 의미, 광의의 의미로는 드론이라던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개인형 이동 수단인 킥보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왔었죠. AI 스피커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용 제조 로봇이 지금 공장 자동화 로봇들이 굉장히 지금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협동 로봇으로 좀 넘어가는 시기이고,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 자동화 로봇에서 좀 더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그러니까 인간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청소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로봇, 혹은 아니면 물류라던가 의료 로봇,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로봇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좀 더 그 전에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공학 관련, 그와 관련해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초로는 1959년 로봇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드볼과 엥겔버거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냐? 유압기계 방식의 이제 세계 최초 기계를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62년도에는 유니메이션이라는 로봇 제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67년도에는 유럽으로 그리고 69년도에는 일본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로봇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이쪽이 굉장히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IFR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라는 이제 국제 로봇 연맹에서 발췌한 자료이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봇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GM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61년도에 최초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벌써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때 시작을 하면서 69년도에는 로즈타운 공장, 그 GM의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폿 용접 로봇을 설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고 한 그런 용접 관련해가지고 로봇 자동화를 이루었는데 이때 거의 20%에서 40% 정도의 그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이 당시부터는 90% 가까이 끌어올리는 그런 혁신적인 일이 있었었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무수한 많은 그 이슈들이 있었었지만 큰 틀로 봤었을 때 미국은 이렇게 로봇 강국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도 후반까지 미국이 대체적으로 이 로봇들을 생산을 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크게 압도적인 지위를 가졌었지만 후반부터는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러한 나라들이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후반에는 또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비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 추월을 당했는데 그렇다라고 미국이 후퇴를 했느냐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에서 로봇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뭐 스탠퍼드 대학이나 MIT 뭐 이런 공학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유수의 대학들에서 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정권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NRI 2.0에 주목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우주 로보틱스 그리고 군사용 자율주행 차량 및 시스템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아무래도 우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로봇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로봇을 이용한 우주로의 그런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에는 화성 탐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011년에는 로보넛이라는 이러한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아무래도 사람 상반신만 있는 그러한 로봇을 좀 만들었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에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9월 말일 날 되면은 테슬라 AI 데이를 맞이해서 테슬라 봇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로봇 또한 굉장히 휴먼과 굉장히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온다라고 해요. 이와 같은 이슈들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이제 더 정확한 그리고 더욱 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IF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제로봇연맹 그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마징가 제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태권브이 뭐 이런 로봇들 관련해서 그 공상과학 그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달 탐사 프로젝트 아메테미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24년도에는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달 기지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29년도에는 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욱더 큰 기지를 구축을 한다. 사람도 보낸다. 그리고 우주 로봇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주 관련해서는 정말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우리 세대 때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죠. 과연 전기차가 될까? 우리 세대 때? 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도 현실적으로 막상 닥쳐오니까
이게 실현이 가능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가 불과 몇십 달러에서 지금은 1000달러 이상까지도 갔었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결코 이 로봇 산업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아까 전에 언급을 했었던 방산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고, 신재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지금은 이제 미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어떻게 강해졌을까라고 했었을 때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유니메이트 로봇을 이제 일본으로 수출 기술 이전을 하면서 가와사키랑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와사키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본의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와사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공업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오토바이로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4년도에는 히타치라는 최초 정밀 삽입 제어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년도에는 다시 히타치에서 최초 센서 기반의 아크 용접 로봇을 만들게 되고요. 유압 방식이 아닌 기계, 전기 모터 형식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9년도에는 최초 모터 구동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혼다라던가 이런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토요타 이런 기업들도 알게 모르게 뒷단에서는 로봇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80년도, 90년도에. 그러면서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지금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진짜 정말 인구가 감소를 할 것이다. 테슬라의 CEO죠. 머스크 또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SNS 상에서 굉장히 타겟팅이 되어서 공격을 당했었는데 일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라고 하면은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라고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는 동의를 해요. 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구나. 너무나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겠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 여행을 많이 못 가시겠지만 예전에 많이 가보시면은 정말 노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년도가 되면은 총 인력이 노동 인구 인력이 40%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라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가속화 시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렇게 리포트인데 12년도에는 0.9조 원에 불과했던 이 로봇 시장이 2020년도에는 2.8조 엔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2035년에는 9.7조 엔으로 거의 3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니케이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이 로봇 관련주들은 일본에서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환학이라는 그 정밀 부품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중국 관련해서 매출이 워낙 뛰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밀 기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매출액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가와사키, 그리고 미쓰비시, 야스카와 이런 종목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일본이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구도에서는 예전에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오고 이제는 초스마트 사회를 대비를 한 거기에서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거기에서 핵심 축은 미국은 아무래도 우주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쪽이 중심 분야였다라면은 일본은 인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농업과 인프라, 헬스케어 부분에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센서 및 인식 시스템, 구동 및 제어 시스템, 기술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터 기반의 뭐 감속기라던가 제어기 이런 관련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에 달하고 있거든요. 거의 수출이 대부분이고 일본의 이러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그 기술력을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로봇 혁명을 좀 보게 됐었을 때 지금 제조업 서비스 관련 단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간호랑 의료, 지금 헬스케어 부분은 고령화가 될수록 지금 더욱더 커져갈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게 부모님이 잠깐 아프셨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돈도 다 필요 없이 정말로 이렇게 지금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에 매달렸던 잠깐의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다빈치 공학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의료 헬스케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업 관련해서도 스마트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뭐 쓰나미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이죠. 그 판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태평양 판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 대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로봇들도 계속적으로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69년도에 노르웨이의 최초의 상업용 페인팅 로봇이 개발이 됐어요. 그에 앞서서 67년도에 이렇게 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산업화 공장을 지어가고 있었는데, 71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죠. 벤츠가 유럽 최초의 용접 이송 라인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75년도에는 ABB라는 이 다국적 로봇 공학 기업입니다.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최대 가바나 중이 60kg에 달하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1톤 이상의 그런 무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개발이 됐지만, 이때 벌써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전이죠. 그때부터 벌써 만들기 시작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미국과 일본, 유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ABB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이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가 있는,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 선두적인 그런 이렇게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중국을 제가 왜 가지고 왔느냐? 산업 로봇의 설치량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얘네들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관련해가지고 뭐 워낙 자동화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커요. 시진핑이 2025년도까지 제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면서 로봇 도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 로봇 수입 대상국의 비중이 74% 정도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은 1.9%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중국은 설치 대수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 사이즈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로봇 산업의 주요 정책을 좀 보게 됐었을 때, 중국 제조 2025라는 개혁을 2015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었던. 그래가지고 제조업의 10대 전략적 육성 산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지금 반도체 빼고는 거의 대부분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인건비가 정말 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트남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필리핀 이쪽
동남아 국가들로의 이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로봇 산업으로 공장 자동화를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다. 우리가 타겟팅을 삼아야 되는 곳은 중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좀 봤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를 봐야겠죠. 정말 주식 투자하시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노동인구 10,000명당 이제 로봇 설치 대수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인 싱가포르보다도 거의 0.5배 가까이 많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여기 대비해서도 현격하게 많습니다. 25년도가 되면은 중국은 약 한 500대 정도로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력은 어디까지 올라왔을까라고 봤었을 때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유럽 기준으로 뭐 아까 말했던 덴마크, 스위스의 ABB라던가 아니면 쿠카라는 독일 기업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80% 정도 올라왔다. 이 데이터는 2021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 격차로는 연도로 따지자면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라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기술 격차들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기업들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지금 감행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유수의 그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감한 그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로봇 3대 강국, 4대 강국. 정확하게 제가 3대인지 4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 인력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할 거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20년도에는 1,405억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줬었지만 21년도 들어서는 2,170억 원까지 이렇게 좀 가고 그 증액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고 향후 계속적으로 커갈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굉장히 밀어줄 산업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기업들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ES 2020이라는 그 올해 1월 5일에 그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때 CES에서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로봇 관련한 그 애완견을 데리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가 지금 로봇 산업에 지금 우리는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그 감옥 갔다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석방이 되면서 그 2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로봇과 AI, 메타버스 이쪽으로의 신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M&A 이슈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SG 로보틱스라는 한국의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가지고 30억 원을 투자를 했었고, 클로이 로봇을 론칭을 했습니다. 지금은 7세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이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분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로봇 사업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 국내 3사를 제외한 이동통신 3사도 지금 선전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송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 대기업들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그 금액이 결코 작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왜 로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은 감소를 하고 있고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일자리가 많이 있다 없다 이런 찬반론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사람들은 3D 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거기에서 로봇들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결국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관련한 그런 곳들에 로봇은 쓰여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봇이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CNC 기계라든가 공작 기계 이런 것들이 반자동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술력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사람과 완전히 협동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빠르면 8월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인들을 데리고서 택시를 운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커머스의 확산 이런 이유들로 비춰봤었을 때 로봇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계 로봇 시장의 추이를 좀 봤었을 때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죠. 나머지 기타 그 강국들은 그렇게 빠르게 설치 수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지금 산업용 로봇 단에서는 중국만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나머지 기업 그 나라들에 대해서 나라들은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해갈 것이고 국가 제조업 비중을 봤었을 때 한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독일이라던가 일본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봤었을 때 중국이 리드를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중국으로의 진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에 있나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세계 로봇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산업용 로봇 국산화 비율을 보게 됐었을 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국외에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걔네들이 아직 기술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재화되어 있는 기술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20%에서 30%그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가별 경쟁 우위 비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지금 제가 뭐 벌써 다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21년도 대비해 가지고 5년 후, 4년 후죠. 이제 26년도에는 산업용 로봇 시장은 중국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커질 것이고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로봇에는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의료 로봇, 뭐 아니면은 그 가사를 도와주는 이러한 로봇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이고 저도 집안에 이제 그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편한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 전망 관련해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21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2배 가까이 뛰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로봇 산업이 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넘겨가면서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봇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크게는 산업용 로봇,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으로 좀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떠한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데 그 안에 그 기계가 있다라면은 그 앞에 있는 그 헤드 부분이 어떤 것들을 그 결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용도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큰 틀로의 산업용 로봇을 봤었을 때
지금 전기전자나 자동차 이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금속기계 뭐 이렇게 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별 비중으로 보게 됐었을 때 뭐 핸들링 아까 말했었던 그 팔 관련해 가지고 로봇들의 팔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용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기에는 뭐 조금은 저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 그리고 조립 관련해서 아무래도 큰 자동차 같은 것들을 조립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로봇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언급을 드렸었던 화나기라던가 ABB, 쿠카라는 독일 기업들 여기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협동 로봇으로는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덴마크 기업이 선두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시장 강자는 일본, 유럽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지금 순위, 랭킹 안에 전 세계 글로벌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 순위가 2018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 기업, 화나기 있고 쿠카, 독일 기업과 그리고 스위스 기업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 근데 그 안에 한글이 보이시죠? 현대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상장이 된 종목은 아니에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9%, 앞선 5위까지의 그 기업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좀 살짝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 되겠고 이 현대 로보틱스가 IPO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3년도 현대중공업에서 로봇 사업팀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제조용 로봇과 LCD, 운반용 로봇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이라기보다는 거의 1위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20년도 5월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독립법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봇 매출액이 약 한 2천억 원 정도 21년도 기준으로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54%가 로봇 매출이고 그 후단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아니면 로봇 부품 판매 그리고 FPD 로봇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휴림 로봇 그리고 스맥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로봇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협동 로봇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너무 짧게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HTS를 보시게 되면은 기업 기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휴림 로봇이 나왔으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PER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할 수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은 적자여서 그리고 그 주식 시만호를 할 때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적자인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집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을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 테슬라도 만년 적자만 기록하던 회사였습니다. 그 기업이 지금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다라고 5개년 연속 적자를 내는 이런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사업 계획서라던가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 산업용 로봇을 말을 했는데 협동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산업용 로봇보다 협동 로봇의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은 가바나중이 아까 뭐 1톤 이상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산업용 로봇으로 들어가는데 협동 로봇은 경계가 조금 애매해요. 16kg 이하 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들, 즉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뭐 리서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경제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동 로봇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지금 뭔가 식품 산업 관련해 가지고 로봇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사람 옆에서 보조를 도와주는 협동 로봇들, 그리고 의료 산업, 그리고 중소제조기업과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용 로봇하고 굉장히 경계가 모호합니다만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빠른 투자비의 회수가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빠른 투자비 그리고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 한 대당 3억에서 5억 그 이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굉장히 비싼 로봇들이 대세를 이룬다라면 협동 로봇은 비교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 굉장히 좀 작은 이렇게 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최근에는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로이라는 LG에서 만든 이 로봇이 있는데 클로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렌탈 99만 원? 이거 뭐야? 라고 봤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클로이 로봇을 검색을 하면서 렌탈 해가지고 99만 원에 누구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협동 로봇이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니버셜 로봇이 50%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어떤 로봇이 협동 로봇에서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까라고 봤었을 때 두산 로보틱스라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아까 말했었던 현대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매출액이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 점유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앞으로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그런데 21년도 기준에서 연간 1,000대를 돌파를 했고 글로벌 7%로 상위권에 포진을 했다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로봇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유럽과 그리고 일본과 미국보다도 굉장히 늦게 시작했던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동단결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협동 로봇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라고 봤었을 때 제가 정말 방송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이라던가 아니면은 강한 녀석들이나 유튜브 공개 방송 혹은 그 주식 심화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것 같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계 최초로 인간 휴족, 인간 이족 부행 로봇을 상용화시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르파라는 2015년도에 재난 구조 경연 대회에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했었던 기업이다. 그리고 IR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종목이다. 굉장히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제가 문자 서비스에서도 얘는 느립니다. 느린데 얘는 차분하게 올라올 종목이에요.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기술력이 있으니까.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로봇 관련주 중에서 거의 저는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연구 개발의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좀 더 공고히 쌓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TPC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서비스 로봇에는 의료 로봇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었던 Intuitive Surgical이라는 회사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어요. 다빈치 공법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험을 좀 보게 됐었을 때 최근에는 특약 관련해 가지고 다빈치 공법 이와 관련된 그 시술 관련 특약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다빈치 공법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로봇을 이용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압도적인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 세계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지보수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수술 비용 또한 굉장히 비싸요. 돈 있으신 분들은 아플 때 이런 수술들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의료 로봇 관련해 가지고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면은 어쨌든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안전한 수술법이 있다라면 그 길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FDA 승인이 만약에 땅 하고 떨어진다라면은 이 종목 또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데 관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로봇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기업 단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이 유망해 보이고 그리고 미래컴퍼니 고영이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서비스 로봇에는 분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의료를 말했다라면은 이제 물류 관련해가지고 이 로봇을 선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식당가를 가게 되면은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길안내 로봇을 이제 박물관 가서 한번 보게 됐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근데 LG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굉장히 아까 전폭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로봇 청소기 LG 거를 쓰고 있거든요. 가장 빠르게 국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 기능을 좀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물류에도 이제 손을 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많이 보시는 이런 커피 제조 머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치킨 튀겨주는 그런 머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 딴에서 압도적인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1년도 기준에서 로봇이 35만 대가 운용 중이에요. 그 안에 굉장히 큰 물류 창고들이 있을 텐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빅테크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은 자기들 안에서만 사용을 하지 이것을 판매를 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뭐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긱스플러스라는 이런 중국 업체라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종목들이 지금 이제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유럽 6개국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로봇도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죠. 그리고 T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지금 22년도 로봇 40대를 수주를 했다. 몇만 대가 운용이 되는 그런 물류 창고에 뭐 40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지금 자율주행 로봇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유빌리티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모빌리티 그쪽 관련해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달렸고 이제 8월이면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버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지금 공유 그런 업체들 택시 같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드라이버한테 80% 정도의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러한 비용들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 로봇은 전력 충전만 된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택시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24시간 이렇게 운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쪽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압도적이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웨이모라는 이제 구글 업체, 그리고 포드, 크루즈의 GM, 바이두, 인텔의 모비라이, 이제 현대가 6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앱티브라는 이제 미국 합작 법인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나오고 있고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었을 때 자율주행 관련한 로봇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좀 살펴봐야겠죠. 거기를 봤었을 때 이제 휴림 로봇이라던가 로봇의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휴림 로봇, 그리고 T 로보틱스. 사업 분야가 비슷비슷하게 많이 겹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한 종목들 사업 설명을 보게 되면 다 좋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라고 했었을 때 매출 비중이 어디가 높고, 그리고 IR 부서에 어느 쪽 개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영우 DSP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욱더 많은 종목 로봇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 로봇들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에브리봇이라는 이 자동 물걸레 청소 관련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부님들을 보시게 되면은 집안일 정말 힘들잖아요. 집안일과 그리고 육아는 퇴근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일반 LG전자의 그 알라인이라는 로봇 청소기는 물걸레 청소기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걸레로 닦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물걸레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에브리봇이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얘네는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물걸레 청소라던가 아니면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다라면 유럽 혹은 미국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지방 구조의 특성상 조금 달라요. 턱들도 굉장히 많고 계단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만약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센서들을 만들고 앞서 나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류 로봇 시장에는 진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붙어준다라면 저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 개인 로봇들을 보게 됐었을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교육 관련한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렌시스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지금 찾다가 올려놓지 못했어요. 제가 캡처가 안 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한국 로봇 협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용 로봇들이 있는데 가격대를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선 그 안쪽에 뭐 드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 관련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저는 애들 초등학생들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로봇 키트 같은 것들도 교육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는 판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진 로봇이라던가 에브리봇 이와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개인 가사를 도와주는 그런 로봇주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로봇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던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보시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가지고 올려버리고, 그리고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실적 기반으로 정말 종목들이 쏘아 올려야 되는데 가려다가 말아버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놀이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말이 이 펀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잠 못 이루는 그리고 불안해서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방사는 실적에 받쳐줄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비 증강, 국방력 강화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태양광 그쪽 관련해서는 미국향 수출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리파워 EU라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향 수출이 굉장히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이 워낙 강하죠. 강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만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야 워낙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이 좋은 긍정적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을 말씀을 드리는데 로봇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고 딥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좋아요, 이런 종목 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요리조리 다 둘러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 이제 작년에 코로나 관련 주들이 움직였었다라면 그 후에는 교육 관련해서 원격 진료 관련해서 움직였고 그 후에는 메타버스가 움직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은 메타버스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